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다우 지수가 1.08% 조정, 나스닥 지수가 1.87%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발 호재 소식에 굉장히 시장이 크게 반등을 좀 해줬었는데, 역시나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크게 빼고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반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불확실성 하나는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잘 넘긴다 한다면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장, 반등장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발 파월 의장이 아무런 말 없이 쓱 잘 넘어가길 좀 바라겠고요. 자,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 경제 위기가 좀 어느 정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폴 크루그먼이 얘기한 대로 미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입장은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경고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파월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를 좀 해줘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동결 결정을 했다. 그죠? 어제 이제 그 금리 동결 결정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가계부채 이 부분이에요. 그죠?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토대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인상에 대한 여지만 남겨줬지 일단 그대로 포지션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잭슨홀 미팅, 9월 FOMC 등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물가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금리 동결을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죠? 사실 지난 10년만 하더라도 물가가 걱정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는 거의 0%에 육박하거나 혹은 한 1, 2% 기준금리가 그 정도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사실 2005년, 2006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5%에 다다랐었죠. 자, 그만큼 굉장히 높았던 수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15년 전, 18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동안 이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질 거란 생각에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즉, 부채를 잔뜩 떠안고서 부동산을 사는 등 이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니 조심하라 라는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동조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부채는 좀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 때고, 사실상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금리 인하는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금리 인하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막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내가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굉장히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상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경기가 침체될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쵸?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요. 경기가 침체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앞으로 기업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이런 것들 이제 다 터져 나갈 때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죠. 왜?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굉장히 약간 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질 것,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특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좀 굉장히 이제 뭐 강보합권에서 머물거나 혹은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급락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돌려봤습니다. 뉴스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역시나 뭐 비슷하죠, 그죠? 초전도체 움직였었던 것들 보면 맥신 관련주,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염수 테마, 그죠? 요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거기다 이제 AI 관련된, 그죠? AI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거 오른 거는 사실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섹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핫하게 올라오는 테마들을 봤을 때에는 초전도체, 맥신, 오염수, AI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오염수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뉴스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방사능 뭐 수치가 뭐 어떻게 나오더라, 갑자기 뭐 물고기가 뭐 어떻게 뭐 휘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극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테마라고 본다면 또 오염수 테마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체와 맥신 관련된 종목은 접근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말 뉴스 한 번으로 하한가에 가는, 육박하는 이런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서 접근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돈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마찬가지죠. 이거는 거의 뭐 저기 여러분들 강원랜드 가서 빠진코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그래도 실체가 있거나 혹은 연관성이 좀 있는 테마를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 보여요. 그래서 AI 테마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다. 아직은 접근하긴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테마들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주도주 섹터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된 거,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어쨌든 어제는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반도체 쪽도 장 초반 갭상승 크게 출발을 좀 했었죠. 엔비디아의 호재 소식 때문에. 아직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이번 주에는 또 아주 또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타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호재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때요? 중국 관광객이 어떻게 늘었더라.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뭐 화장품 면세점 가고 막 쓸어 담더라, 캐리어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똑같이 이런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뭐 옷, 화장품 꽉꽉 채워갈래요. 빈 캐리어 들고 와서 여기다가 잔뜩 실어서 간다. 이런 것들. 혹은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심심찮게 눈에 띈다. 명동에서 엄청나게 눈에 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덕에 있었는데, 회사가. 그쪽에서도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정말 와서 막 쓸어가더라고요. 정말 화장품 관련된 거. 거기 화장품 관련된 회사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줄 서 있고 거기서 막 진짜 엄청나게 쓸어가는 이런 형국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테마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느라든가 코리아나,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들, 그죠?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좀 어려운 것들. 본느 정도는 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제조는 예전에 이제 시장 호황일 때도 보면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테마 관점으로 내가 대장이야 라는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추세를 잘 갖춰나가고 있는 것들, 테마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중소형주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좀 조정받을 때
다음 순환매 화장품 분명히 한 번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로 볼 수 있는 건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실적주 좀 삼총사라고 한다면 요거 세 개 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들의 뭐 실적도 뭐 좋았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긴 했어요. 우상향 추세를 잘 그려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쉬엄쉬엄 쉴 때 쉬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 계좌에서도 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을 픽해서 지금 한 종목은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검색에 강한 한국 초거대 AI 베일을 벗었다. 자, 어제 네이버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저도 좀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서버가 폭주하면서 지금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서 제가 이제 제대로 체험은 못 해봤어요. 어쨌든 어제 이제 그 공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오픈 AI, 챗 GPT 대비 75% 정도의 이제 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5년 넘게 어쨌든 1조 넘게 투자했기 때문에 60만 대 서버 수용 가능한 각 세종 연내를 준공한다라는 부분들 좀 진행을 했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 한국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좀 있겠죠. 자, 어쨌든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좀 등장을 했고, 네이버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잘 올랐어요. 그죠? 어제까지 잘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갈 정도로 잘 올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한번 이제 갭을 또 크게 쏘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오늘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다음 주부터 한두 번 정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야, 9월 달부터 뭐 나오냐?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어? 이거를 이제 또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Q가 나오는데 Q는 9월 달에 나옵니다. 지리 이해라는 독자 AI 기술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Q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AI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 있는 단기성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또 큰 네이버 외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삼성 SDS에서 생성형 AI를 언제 발표? 9월달. 그죠? 이것도 9월달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몰려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요.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죠. KTCS, 뭐 KTIS 이런 것들이 어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되면서 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연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게 움직이면 다른 테마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 SDI를 토대로 다시 한번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슈와 관심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 미래를 또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또 테마와 주도주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